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오늘도 혼자서 200km를 타러 갑니다. 랜도너스 고향. 오늘 코스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당진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태안 쪽으로 쭉 가서 태안을 한 바퀴 삥 돌고 오는 건데, 거의 평지라고 느끼겠지만 평지가 아닙니다. 지금 고도표를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엄청난 낙타등이 있고, 여기 코스에 산 없네? 산 없으니까 편하게 탈 수 있겠네? 라는 마음으로 갔다가는 그냥 죽을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영상을 그냥 길게 편집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랜드오너스를 할 때 어떻게 타는지, 이게 200km를 탄다라는 게 어떤 건지 그냥 한번 편집해 보려고 좀 길게 편집을 해놨습니다. 한 영상 전체 길이가 한 1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금 잇몸이 굉장히 아픕니다. 잇몸이 아파서 말하는데 좀 발음도 좀 세고 이상할 수가 있는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요 왼쪽 화면에는 속도하고 경사도만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해발 높이하고 그리고 지금 달린 거리 그리고 온도만 나옵니다. 이때 제가 다 다녀왔을 때가 11월 중순이었어요. 그래서 온도는 아침 온도가 한 10도 정도였기 때문에 날씨는 그냥 나쁘지 않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날 파워미터를 제가 배터리가 없는 상태로 계속 타고 있었어요. 겨울이고 어차피 랜도너스 할 때는 파워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냥 유유하게 타기 때문에 물론 페이스 조절을 위해서는 파워미터가 필요하지만, 파워미터를 하도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파워미터가 없어도 지금 대략 내가 어느 정도 달리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하도 랜도너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파미가 없어도 대충 이 정도 밟으면 이 정도 파워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날은 바람이 서풍이 부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오는 바람이죠. 그래서 역풍일 때는 굉장히 좀 시달리고, 순풍일 때는 좀 행복하게 달리고, 그런 반복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달린 지 오른쪽에 저기 거리를 보시면 4.2km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지금 출발한 지 한 4km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출발했을 때 온도가 11도였는데 지금은 8도까지 내려갔어요. 물론 나름 따뜻하게 입고 가고 슈커버도 면으로 된 걸 했기 때문에 춥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랬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자전거를 타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치아가 이가 너무 잇몸이 아파가지고 자전거를 타봤더니 노면의 충격이 잇몸까지 전해지더라고요. 지금 치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겨울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자접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편하게, 그냥 어차피 겨울에는 좀 자전거 덜 타니까. 물론 작년에는 겨울에도 자전거를 좀 탔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제가 영상이나 이런 데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저도 본업이 있잖아요. 저도 유튜브는 취미로 하는 거고 저의 본업이 있는데, 제가 나름 조그만한 사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장의 일이 좀 바쁘고 요즘 그것 때문에 좀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전거를 타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출을 좀 하려고, 겨울이라도 자출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또 무릎이 아픕니다 지금. 시즌 중에는 몸이 거의 아픈 적이 없었어요. 제가 항상 무릎 아픈 거를 몸에 달고 살았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2021년 동안에는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프구나, 이제 완치가 됐구나, 이제 안 아프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아니라 지금 시즌이 끝나고 자전거를 잠깐 탔더니 무릎에 물이 찼습니다. 무릎에 물이 찬 게 어떤 건지 아시죠? 그래서 무릎에 물이 차 버려가지고 안타깝게도 지금 또 자출을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도 물리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이게 물을 뺄 정도는 아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물이 찬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주사기를 무릎에 꼽자가지고 물을 뺐습니다. 노란색 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그냥 치료받고 약 먹으면 좀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그냥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0km 달렸죠. 이게 랜도너스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냥 물론 같이 탈 때는 얘기도 하고 뭐 서로 도와가면서 타지만 혼자 탈 때는 그냥 이렇게 무념무상으로 지금 제가 자전거 타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인스타 360으로 찍은 영상에서는 제가 저를 볼 수 있는데 그때도 그냥 뭐 사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페달을 다 밟는 게 아니라 어차피 힘든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뭐 일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정리하고 하는데 자전거가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혼자서 사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혼자 타면. 같이 타면 뭐 이런저런 것들 많이 신경도 써야 되고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앞사람과의 거리, 내가 앞에 있으면 또 이 페이스 조절, 뒷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만 혼자 탈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행군을 좋아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친놈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좋아했습니다. 걷는 걸 좋아해서요. 제가 평발이라서 뛰는 거는 잘 못 뜁니다. 근데 걷는 건 잘 걸어요. 오랫동안 잘 걸어요. 그리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 조교를 했었기 때문에 조교를 하면은 행군을 할 때 군장을 안 매죠. 훈련병들이 군장을 매고 조교들은 그냥 뭐 그냥 수통이나 이런 거 정도, 간식 정도만 들고 가기 때문에 뭐 행군을 할 때도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행군을 하는 게 좋았어요. 행군하는 동안 좀 사색도 하고 맨날 고참들이 괴롭히고 하잖아요. 그래서 행군을 하면 혼자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거리는 13.0km 달리고 있고요.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몸도 프레쉬하고 뭐 나쁘진 않습니다. 방금 얘기하는데 딸꾹질까지 나네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죠? 얼마 전에는 뭐 새벽 기온이 영하 17도까지도 내려가고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뭐 영상 10도만 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기 인스타 360 카메라가 오른쪽 상단에 나왔네요. 저런 식으로 찍으면서 갑니다. 이런 식으로. 네, 요렇게 방금 찍은 게 이 영상일 거예요 아마. 네, 요런 식으로 이 카메라 봉을 잡고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카메라를 어떻게 찍었냐, 누가 찍어준 거냐, 뭐 드론이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스타 360은 이런 방식으로서는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가장 좋은 카메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좀 리뷰를 또 할 건데 이거 협찬을 받은 거예요. 협찬을 받은 거지만 나중에 리뷰를 하겠지만 참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무거운 것만 좀 개선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지금 저 카메라가 있죠, 저기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저렇게 잠깐 나오죠. 이날 날씨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날씨도 별로 안 좋죠. 중국에서 석탄을 이제 많이 떼가지고 요즘은 날씨도 별로 좋지 않은데 올해 중국에서 석탄을 많이 못 떼서 가을쯤에 날씨가 정말 좋았잖아요. 계속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잡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지금은 지금 1% 오르막 시속 20km 정도 나오는 거 보면 아직까지는 몸도 아주 프레쉬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르막, 약오르막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어쨌든 완전 평지란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평지 코스를 가도 오르막이 존재를 하죠. 이런 것처럼 1%, 2%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오늘 코스에도 뭐 경사도 10% 넘는 것도 있고 낙타 등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타다 보면 해코가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이 자전거의 형태가 조금 달라야 되는 게 아닌가. 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도 예쁘고 역광도 예쁘죠. 저도 찍을 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하늘이 깨끗하구나 이런 걸 몰랐는데 사실 편집을 하면서 알게 됩니다. 이것도 21년 11월 중순에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한 2달 가까이 지난 영상이죠. 그래서 저도 편집을 하면서 저랬었구나 하는 거를 저 스스로도 느낍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저는 출발해서 벌써 이제 20km를 지났고요. 온도가 오르질 않네요. 출발한 지 20km면은 뭐 거의 한 1시간 가까이는 달렸을 텐데 1시간 조금 안 되게 달렸겠죠. 근데 지금 온도가 10도라는 거는 해가 떴는데도 아직 온도가 별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날 날씨가 그렇게 뭐 따뜻하진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날 추웠던 기억은 없어요. 네, 전날이 추웠다라는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맞나? 여기서 우회전인가? 아니네, 직진이네. 아직 직진이네요. 이렇게 가다 보면 첫 번째 CP가 나오거든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첫 번째 CP가 그 외목마을? 네, 거길 겁니다. 저 앞이네요. 저 앞에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여기도 랜도너스를 하다 보면 요 해수욕장도 벌써 한 3-4번째 와보는 것 같아요. 뭐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네, 외목마을,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일출과 일몰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서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산이 없어서 일출도 볼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도착을 해서 지금 물도 보충을 하고 초코바 같은 것도 하나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몸이 아주 빵빵하죠. 지금 저 바막이 원래 M 사이즈거든요. M 사이즈라서 제가 입으면 저렇게 탱탱하진 않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아주 탱탱해졌습니다. 약간은 여유가 좀 있었는데 이제 아예 여유가 사라졌죠. 저렇게 초콜릿도 하나 먹고 이제 조금 잠깐 쉬고 바로 출발합니다. 어차피 CP에서는 사진만 찍고 가도 되지만 오늘 뭐 보급이 또 언제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물도 보충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비상식량이죠. 혹시나 또 가다가 편의점이 없을 걸 대비해서 초콜릿하고 초코바 이런 것들은 최소한 그래도 좀 챙겨서 출발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아무래도 서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평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히나 수도권에서는 이런 쭉 뻗은 평지를 보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죠.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 바람이 있다면 진짜 그 미국이나 이런 그 영상이나 사진 보면 완전 진짜 그 막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무한한 평지, 이런 지평선이 보이는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런 데서 자전거를 좀 타보고 싶은 버킷리스트입니다. 물론 그런 데가 또 타보면 와 진짜 미친듯이 지겹다. 어떻게 아무리 가도 그러니까 뭐 차를 타고 가도 이 환경이 변하지 않는 수준인데 그런 데를 자전거 타고 가면 얼마나 지겨울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타보고 싶은 거죠. 네. 그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들의 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출발한 지 23km 정도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 그 공장은 아니고 축사 같아요. 축사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전에 나왔던 인스타 영상에서 나왔던 곳입니다. 네, 지금 한 시속 30 정도로 열심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시골길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차가 없어요. 네. 이 시간대에 이 시골길에 차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열심히 유유히 그냥 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랜도너스를 할 때는 실제로 뭐 빨라도 한 8시간, 진짜 빨리 들어갔을 때는 한 7시간대. 근데 요런 코스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걸 몇 시간 만에 탔는지. 근데 어쨌든
뭐 오래 걸리면 12시간 넘고 이러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냥 자전거를 탄다고 봐야 되겠죠. 때문에 뭐 너무 막 때려 밟고 열심히 탄다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이 힘을 내가 하루 종일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여기는 오른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방조제 같은 거죠. 방조제에는 보통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갓길에는 차가 가득 차 있기 마련인데 여기는 별로 없네요. 영종도나 이런 데나 서해 쪽 이렇게 서울 근교에 가면 이런 방조제 쪽은 차가 완전 주차가 가득 돼 있죠. 저는 낚시가 재미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낚시가 무슨 재미가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건 나는 노잼인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재밌는 분들은 낚시가 참 재밌나 봐요. 근데 제 성격에는 낚시는 좀 맞지 않습니다. 예.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몇 번을 해봤는데 정말 더럽게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과 저는 성격이 아주 많이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삼길포 삼거리라고 하네요. 네,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하고 그러니까 요런 어필이 나옵니다. 이 고도표를 보면 와 거의 다 평지네 라고 생각을 하고 가겠지만 실제로 평지는 잠깐씩 있고 이렇게 어필이 계속 있습니다. 여기가 경사도가 제가 기억하기로 꽤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초입부인데 4%, 5% 쭉쭉 올라갈 거예요. 6%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날 뭐 저 정도 입으니까 그렇게 춥진 않더라고요. 또 저는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날씨가 조금 쌀랑해져도 그 무릎 워머는 꼭 하기 때문에 이날 추웠던 기억까지는 없습니다. 네, 인슐레이션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네요. 저 그 자동차나 이런 집 단열재를 만드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르막을 거의 다 올라왔고요. 네, 경사도가 조금 있는, 그러니까 낙타등이지만은 낙타등이라 하기에는 조금 긴, 그러니까 분원리에서 가장 긴 어필보다 이게 더 길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짧다고 할 수는 없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낙타등이 한 3, 40개 있었던 것 같아요. 조그만한 애들이. 자, 이제 어필 거의 다 와갑니다. 짧지 않아요. 네, 짧지 않습니다. 짧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짧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1시간짜리 영상을 음성을 뜨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 게임 유튜버들 보면 막 영상이 막 4시간짜리, 5시간짜리, 뭐 6시간짜리 또 뭐 그런 것도 하잖아요. 뭐 켠김의 왕까지 해가지고 막 24시간 게임하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참 대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참 힘든 일인데, 네, 쉽지 않은 일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좀 그 지방 국도 같은 이런 도로도 달립니다. 네, 이런 데는 차들의 속도가, 그러니까 차들이 속도도 속도지만 차들도 많죠. 얼마 전에도 제 지인 중에서 이런 도로에서 달리다가 사고가 났더라고요. 어떤 사고였냐면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승용차가 박았어요. 그래서 승용차 운전자분이 미안하다, 못 봤다. 에? 못 볼 수가 있나? 근데 요즘 스마트폰도 너무 많이 하고 스마트폰 플러스 막 스마트폰으로 운전하면서 막 유튜브도 보고 막 이런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런 도로를 달리는 게 너무나 공포스럽습니다. 저는 랜도너스를 할 때 무조건 후미등을 2개를 챙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계속 켜놓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후미등이 한 30시간 가요. 토픽 건데 한 4만원 정도 줬습니다. 그게 하루 종일 가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24시간을 넘어서 한 30시간 동안 계속 깜빡이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출발할 때 켜놔요. 그러면 끝나고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도 켜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를 켜놓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공도를 탈 때 킵니다. 근데 걔는 한 7시간 정도밖에 안 가요. 대신 더 밝아요. 그게 본트래거 플레어나 제가 추천드리는 게 밝은 게 본트래거의 그 플레어 그 후미등이 있죠? 그게 굉장히 밝습니다. 밝기도 아주 그러니까 이 뒤에서 봤을 때 밝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동차들에게 나 여기 있어 하는 걸 보여주기 좋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라이오 그 클릭이라고 하나요? 라이오 그 후미등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거는 진짜 야간에 쓰면 뒤에 있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보통 이제 뭐 같이 타는 동생이 형 후미등 어필해선 꺼주면 안 돼요 할 정도로 엄청나게 밝습니다. 근데 비싸요. 라이오의 단점은 가격이에요. 좀 비싸요. 그리고 크기가 너무 커. 그런 단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밝기 부분에서는 제가 진짜 야간 라이딩 진짜 깜깜한 야간 라이딩을 한다 라고 한다면 가장 좋아하는 게 라이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광고 아닙니다. 사실상 예전에 라이오는 저한테 광고나 이런 뭐 그 협업을 하자라고 해서 저한테 메일을 2번이나 보내주셨었어요. 근데 안 했습니다. 예. 뭐 안 한 이유는 뭐 다른 걸 떠나서 뭐 충분히 잘 팔리고 있고 괜찮은 제품이고 또 가장 큰 이유는 그때 이미 제가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에 죄송하게도 그 라이오 그쪽에 이제 그거를 협업을 하진 않았지만은 밝기 부분에서는 가장 괜찮다. 가장. 하지만 크기도 좀 크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디자인을 좀 약간 좀 세련되게 다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본트래거가 좋습니다. 크기도 굉장히 소형화되어 있고 지금도 저기 보면 시퍼스트의 본트래거 그 플레이어가 달려 있고 저 밑에는 계속 깜빡이는 게 하나 보일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쟤는 24시간 계속 틀어놓고 위에 있는 애는 공도를 갈 때만. 요게 그 엉덩이 뒤에 있는 거는 달리면서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손을 이렇게 뒤로 넣어가지고 넣는 게 아니라 보내가지고 그래서 저런 조합으로 타면은 괜찮다. 그리고 24시간 정도를 타더라도 충분히 라이트가 계속 켜져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고가 나신 분은 뭐 많이는 안 다치셨다고는 하는데 뒤 휠이 다 깨지고 타이어도 막 벗겨지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자전거도 그 타막 S웍스였어요. 스페셜라이즈드. 얼마나 또 비싼 겁니까? 그래서 참 제가 보기에도 안타깝고 뭐 물론 크게 안 다친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자동차랑 사고가 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몸이 다치는 거죠. 몸이 뭐 자전거야 뭐 부서질 수도 있는 거고 뭐 박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거야 뭐 보상을 받거나 뭐 하면 되는 건데 몸이 다치면 큰일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공도를 달릴 때 저는 요런 길을 좋아합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넓은 국도는 좀 무섭죠. 제가 지금 벌써 한 23분째 떠들고 있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물 한잔 하겠습니다. 어우 시원하네요. 네, 아주 시원하네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어필을 가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바닥이 젖어 있지?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젖어 있더라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사도 9%, 네, 경사도 9% 만만한 경사가 아니죠. 이렇게 평지라고 야 평지 개꿀 하고 갔다가 이런 수많은 낙타등 어필에 개 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필을 가고 나면 이렇게 다운힐을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운힐에선 또 기분이 좋죠. 야호 하는 마음으로 다운힐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필이라는 거. 네. 네, 이게 우리나라 바닷가의 이제 모습이죠. 그러니까 바닷가는 이렇게 짧은 낙타등이 계속 이어지고 바닷가가 아닌 곳은 산이 많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계속 어필을 타야 된다. 오르막을 타야 된다. 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반적인 동호인으로서 아저씨로서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자전거가 맞지 않을까, 요런 거보단 요런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다 라는 거죠. 여기는 제가 좀 빨리 감아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유유히 계속 달린다, 그냥 하염없이 달리는 거예요. 하염없이. 신호도 없고 차도 없고 보시다시피 차가 없어요. 예. 차가 가끔 지나다닌다 수준입니다. 지금 요렇게 가끔 한 대가 차가 지나다닌다 라는 거고, 지금 또 8%짜리 경사가 나왔죠. 계속 나옵니다. 끊임없이. 자, 계속 달립니다. 지금 이제 60km, 59.8km니까 60km 정도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릴 때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왔군. 많이 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3분의 1이면 많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3분의 1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달래면서 멘탈을 케어하는 거죠. 왜냐면 200km를 타야 되는데 뭐야 아직 60밖에 못 왔어. 와, 아직 140 남았네 라고 생각하면 좀 슬프잖아요. 그리고 저기 위에 보시면 지금 그 거위인가? 저 뭐죠? 철새들이 저렇게 줄지어서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가끔씩 그 겨울에 자전거를 타면 저렇게 철새가 엄청나게, 특히 철원 같은 데 가보세요. 철원이나 양구 이런 데서 자전거를 타면 철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막 한꺼번에 막 수백 마리가 막 날아가는데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자연의 그런 막 이런 신비? 이런 느낌이 막 듭니다. 올해는 제가 자전거를 많이 못 타서 철원을 못 갔네요. 작년에는 갔었는데. 어쨌든 또 어필. 이게 그러니까 코스 이름이 저 바다에 누워예요. 저 바다에 누워, 이런 저 바다에 누워인데 진짜 이 저 바다에 누워서 힐링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코스를 타면 그냥 바다에 눕는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획고가 2000이 넘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렇게 동부해서 산 넘는 거랑 획고가 비슷합니다. 뭔가 이름 있는 큰 산은 하나도 없어요. 뭐 무슨 산이라고 붙어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낙타등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거. 그리고 요런 거 1% 경사 오르막, 요런 게 또 사람을 또 힘들게 하거든요.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지금 지도가 보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저 지도가 방위에 딱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서풍이 분다. 이 꼴은 지금 저는 서쪽으로 가고 있죠. 지금 완전 서쪽으로 지금 가야 됩니다. 근데 서풍이 분다라는 것은 제가 완전히 맞바람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2%의 내리막인데도 속도가 안 나요. 보통 지금 마이너스 3%라면은 여기서 뭐 한 40km 이상은 달려야 되는데 굉장히 역풍에, 이 구간이 이날 가장 힘들었습니다. 완전 역풍 구간이어서 다른 구간은 그나마 지금 보시면은 오는 길도 거의 역풍이었어요. 오는 길도 사실상 거의 역풍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역측풍을 받으면서 계속 왔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구간에서는 그냥 완전 그냥 대놓고 역풍이었고 바람도 꽤 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뒤에 보면 덤프가 오죠. 무서워. 우회전이었구나. 저런 거 막 내가 편집을 제가 하면서 봐도 무섭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는 백미러가 있잖아요. 사이드 미러도 있고 룸미러도 있고 타면서 확인이 되는데 이게 또 확인이 안 되니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헬멧이 있어요. 헬멧에 거울이 달려있는 막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핸들바에 후사경이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 제가 딱 요거 하나 사볼까 하는 건 없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계속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 구간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도 약간 내리막인데도 속도가 잘 안 나죠. 나름 열심히 밟고 있지만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갓길로 지금 제가 가고 있잖아요. 갓길로 갔다가 무서워 들어가려고 했다가 또 차가 오고 이게 쫄아서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아예 차선을 절반 정도 확실히 딱 먹고 가야 자동차들이 딱 인식을 하고 확실히 비켜준다. 근데 저는 그것도 좀 무서워요. 어쨌든 지금 역풍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말리포 해수욕장입니다. 예, 아주 유명한 서해 해수욕장이고 여기 온 김에 화장실에 가서 저의 그 모아진 노폐물을 잠깐 배출을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뒤뚱뒤뚱. 그리고 말리포 해수욕장 이제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도 이제 보급을 좀 하고 가야죠. 저 동그란 건 뭐냐면 포토존입니다. 저기다가 이제 해가 질 때 저기다 해를 딱 넣어가지고 사진을 찍어라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포토존입니다. 저는 지금 편의점에 갔고요. 편의점에서 여기서도 역시나 물도 마시고 먹을 것도 잠깐 몇 개 사고 해가지고 보충을 하고 출발하는 거죠. 보급을 잘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수욕장 구경도 바쁘지만 잠깐 그래도 해수욕장을 구경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정도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 땐 가더라도 해수욕장 구경 정도는 괜찮잖아 라고 하는 신세계 명대사를 떠올리면서 다시 출발합니다. 자, 이제는 다시 출발할 때는 그래도 기분이 좀 좋아요. 왜냐? 순풍이기 때문에. 오면서 역풍에 시달렸다 라는 거는 갈 때는 순풍이다 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사도 약간 내리막인데 40 넘게 나가죠. 네, 이게 순풍의 힘입니다. 네, 마이너스 1%인데 43. 네, 이게 바로 순풍의 해피함이죠. 아우 행복해. 네, 이렇게 그 동호인한테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멘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멘탈이 저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뒷바람이 이렇게 쳐줄 때는 이 뒷바람이 자동으로 멘탈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페달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와, 잘 나간다 하는 이런 마음이 좀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보니까 프로펠이 안장이 좀 낮네요. 제가 원래 좀 낮게 세팅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낮네요. 근데 이제 이 프로펠이 SL 모델이에요. 그 시포스트가 일체형. 그래서 높이는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탈 겁니다. 저의 프로펠도 이제 그 제가 2015년에 샀기 때문에 이제 연차로 7년 차네요. 7년 차. 그래도 아직 너무나 튼튼하고 멀쩡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전동구동계를 또 이식을 해줬기 때문에 더욱 좋죠. 이렇게 양내리막에서는 시속 40이 넘게 쭉쭉 달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린 거리가 95.9km가 됐습니다. 와우. 이제 절반 왔다라는 생각. 그리고 온도도 18도까지 올라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더운 느낌도 별로 없고 달리기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꼬찌에서 해수욕장 방향으로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런 갓길을 타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타도 됩니다. 왜냐면 자전거는 법적으로 자동차가 멈춰 있거나 자동차가 서행을 하거나 할 때 이렇게 그 오른쪽 틈으로 가가지고 앞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오토바이는 안 됩니다. 오토바이는 그게 불법이에요. 근데 자전거는 저렇게 자동차들이 신호 대기 중이거나 아니면 자동차들이 서행을 하고 있을 때 저런 식으로 가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이에요. 그 교통법규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자전거 유튜브 때문에 나름 자전거 관련 법규를 많이 찾아봤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갓길을 이렇게 주행하는 거는 맞느냐? 이게 불법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제가 갓길로 달리는 거지, 오히려 이게 갓길을 주행을 하는 게 오히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차선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합법이에요. 근데 무서워서, 아까도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무서워서 안으로 계속 갓길로, 이게 사람의 심리가 이제 겁이 나서 그런 거지,
차선으로 자전거가 달리는 게 합법입니다. 네, 이 부분 여러분들도 좀 명심하시고 운전을 하실 때도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스스로 제가 판단을 해서 내가 안전한 길을 찾아서 달리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벌써 이제 달린 거리 112km. 네, 이제 계속 가서 꼬찌 해수욕장까지 이제 계속 달리면 됩니다. 주변도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여기가 이런 동네구나. 이런 동네였어. 그리고 더워서 바람 그 위에 레인 자켓도 지퍼를 깠죠. 오른쪽에 바다도 보이고 뭐 나름 괜찮은, 왼쪽에 저 회 수산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횟집을 별로 가지는 않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 꼬찌 해수욕장 가는 길도 계속 낙타등의 연속입니다. 셀 수가 없어요. 한번 누가 이 코스를 타시면서 한번 세보는 것도, 이게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카운트를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잇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36분째 떠들고 있는데 잇몸이 굉장히 아프네요. 그렇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자, 계속 꼬찌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날 토요일이었나? 일요일이었나? 근데 이렇게 차가 없지? 굉장히 차가 없네요. 나름 꼬찌 해수욕장 쪽이, 태안반도 쪽이 서울에서 그래도 갈 수 있는 괜찮은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차가 이렇게 없구나. 달릴 때는 몰랐네요. 보통 여기 가는 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차가 없네요. 신기하네. 이유가 뭐지?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또 이제 계속 편집을 하면서 125.5km를 왔습니다. 해발 3m. 이 해발 정보가 정확하진 않겠지만 지금 제가 바닷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뭐 맞는 말이겠죠. 네. 이게 또 온도나 이런 거에 또 민감하기 때문에 뭐 겨울에 재는 것과 여름에 재는 것과 이런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나오는 낙타등. 네, 지금 또 여기 낙타등도 좀 꽤 길었어요. 여기 아마 꼬찌 해수욕장 여러 번 가보신 분이라면은 요 어필을 아실 겁니다. 꼬부랑꼬부랑해서 가는 길인데, 자, 그리고 오른쪽에 해수욕장 하나 지나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꼬찌 해수욕장이 나올 거예요. 여기는 제가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차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았다 라는 안심이 드는 곳입니다. 또 낙타등. 그러니까 이 코스를 바닷가 가서 힐링하자 라는 마음으로 타시면은 여러분 코가 크지 않더라도 그 코를 아마 다치게 되실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코스입니다. 자, 이제 쭉 가다가 저 앞에서 아마 우회전을 했다가 저 앞에서 이제 가다가 우회전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꼬찌 해수욕장 가기 전에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CP거든요. 네, 이제 그 우회전을 했고 저 오른쪽에 보면 저 다리가 있어요. 아치 모양. 저기 저 주황색 아치. 저게 CP예요. 저거를 사진을 찍고 가면 됩니다. 자, 여기 자전거를 잠깐 대놓고 CP 사진을 찍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기 꼬찌 해수욕장의 저 그 랜드마크인 그 할매바위라고 하나요? 여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멀리 보이죠? 저거 그냥 가까이 갈 필요는 없고 그냥 여기서 보면서 여기 꼬찌, 오케이. 꼬찌 해수욕장 저도 나름 여러 번 왔기 때문에 큰 감흥은 없습니다. 옛날에 한 15년? 16년 전에 그 일몰을 찍으러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뭐였냐면 그 해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해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새해가 되면 일출도 찍지만 마지막 날에 일몰도 찍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왔었는데, 와, 정말 사람이 그냥 막
네, 와, 그래서 다시는 안 갔습니다. 제가 다시는 안 가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올해는 안 했나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것 같은데, 그 한강 불꽃놀이 하잖아요. 그것도 한번 갔다가 다시는 안 갑니다. 다시는. 자, 이제 배가 고픕니다. 134km를 탄 상황이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될 타이밍이 이제 지났죠. 그래서 밥 먹을 곳을 찾고 있고, 어디서 먹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날 짜장면을 먹고 싶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간짜장. 근데 저기 왼쪽에 지금 중화요리 간판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하나 찾았습니다. 황금 옛짜장 집을 찾았습니다. 이름부터 믿음이 가지 않나요? 황금 옛짜장. 뭔가 이 트래디셔널 하면서 제대로 된 이 짜장면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저는 그냥 짜장은 안 먹고 보통 간짜장만 먹어요. 근데 여기는 간짜장이 아쉽게도 2인분부터만 됐습니다. 아쉽죠. 자, 그래서 짜장면을 그 볶음밥을 시켰는데 볶음밥이 아주 맛있더라고요. 혹시나 서해 쪽 가시는 분 저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점은 뭐냐면, 저기 그 짜장면 집이 음료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 사이다 하나만 주세요 했는데 음료수가 없대. 그래서 음료수가 없어요? 그래서 없대요. 그래서 사오래. 네. 그래서 음료수를 사왔습니다. 근데 보통 짜장면 집에 음료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물론 아주 가까운 거리 슈퍼가 있어서 사오기는 했지만은 왜 없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하여튼 그랬어요. 예. 근데 볶음밥은 아주 굉장히 맛있었다. 예. 상당히 맛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 시내에 있는 그런 볶음밥 맛이 아니라 상당히 잘 볶은. 요즘 그 볶음밥을 제가 이렇게 볶음밥을 중국집에서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좀 덜 볶아요. 바빠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볶음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중국집 볶음밥을 바라는 게 뭡니까? 이 기본적으로 그 높은 화력, 그리고 웍에다가 쫙 볶은 그 맛, 집에서 낼 수 없는 맛이죠. 왜냐면 이 불이라는 게 화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 식당에서 먹는 라면이 왜 맛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화력입니다. 그 식당에 있는 뭐라고 해야 돼? 그 큰 그 화구 있잖아요. 예, 그 브루스타 말고 거기서 라면을 확 조져가지고 그게 맛있는 그 볶음밥이나 이 중국집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왜 맛있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화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확 불로 조져가지고 뜨 해야 맛있는 건데 그거를 안 하니까 맛이 없는 거죠. 근데 방금 전에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금 전에 그 집 그냥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도로가 쭉 이렇게 나 있는, 물론 저 멀리 약간의 오르막이 좀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쭉 이렇게 밥도 먹었고 굉장히 이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좀 괜찮은 타이밍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한 20km 남았을 때가 항상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힘들다. 집에 언제 가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여기는 방금 전에 제가 탔던 지금 요걸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좀 더워가지고 장갑도 벗고 장갑도 벗어 던지고 버프도 벗어 던지고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하니까 한 20도 정도 가까이만 돼도 좀 덥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양내리막에서 페달도 안 굴리고 TT 자세로 꿀을 빨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와, 한 200km 내리막 타보고 싶어요. 그런 거 없나? 이렇게 리프트 타고 산 정상 올라가서 양내리막을 200km 타는 그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방금 전에 거기입니다. 이게 요 구간이 이렇게 직선으로 쫙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양내리막으로. 정말 너무 좋은 구간이었습니다. 이런 데를 만약에 좀 잘 타는 분 몇 분과 팩으로 돌리면
더 재밌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 구간에 슈퍼가 하나 있길래 혹시 또 슈퍼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여기서 들렸습니다. 여기서 물도 채우고 음료수도 한 캔 먹고 초콜릿도 하나 사고 이렇게 잠깐 보급을 하고 다시 출발을 했어요. 보급은 꾸준하게 해주는 게 좋죠.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거리가 이제 한 4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많이 왔습니다. 벌써 160km를 왔죠. 네, 160km라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페이스 조절 잘 해서 타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한 시간이 한 13시간 정도 되거든요. 13시간 200km 타는데 너무 여유 부리지 않고 열심히만 타면 남은 거리 40km. 현재 시각 2시 25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분하다. 네, 여러분들도 충분하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200km 어떻게 타?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신다면 도전해보세요. 이거보다 더 쉬운 코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강 자전거 도로만 타는 코스도 있고요. 200km를 타고 나면 뭐 나름의 만족감도 있고, 와, 내가 그래도 오늘 하루 대충 안 살고 하루 종일 열심히 그래도 운동을 했다, 이런 마음도 좀 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굉장히 추천할 수 있다. 랜도너스를 하는 또 재미 중에 하나가 그럼 나름의 소소한 성취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운동을 하는 의미가 크죠. 억지로 운동하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전거가 가장 좋은 거는 이 억지로 운동을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걸 안 하면 왜 200km를 타겠어요? 누가 보면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겠죠. 왜 200km 타? 도라이 아니야? 그냥 한 40km, 50km 타고 그냥 집에 와서 쉬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길게 타나?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그냥 각자 스스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서 운동도 하고 이런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물론 운동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모두가 각자 자신만의 방법과 이런 뭐 재미와 이런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가 자전거고, 그 자전거에서 또 이 랜도너스를 타는 게 또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억지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은 이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서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네, 그거는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네, 물론 네, 뭐 어쨌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그 서산에 여기가 그 농장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 소 키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축사가 많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곳인데 여기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여기는 여름에 한번 다시 또 와봐야 되겠어요. 이제 남은 거리 23.5 남았습니다. 네, 차들이 엄청 많이 달리죠. 이제 남은 거리 23km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다 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힘든 거는 이때부터예요. 23km 남았을 때부터, 한 20km 정도 남았을 때부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한 300km를 타면 와, 아직 120km 남았으니까 그래, 아직 열심히 가자,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20몇 킬로 남으면은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왜 화면이 정지가 됐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쉬를 하고 있습니다. 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쉬가 끝나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뭐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여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타면서 항상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들은 어떻게 이 하나. 물론 저는 은비랑 자전거를 많이 타서 은비는 뭐 당연히 화장실이 있을 때 가죠. 근데 정말
아우 막 너무 마려워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남자는 그냥 이런 데서도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이렇게 차 안 올 때 대충 이렇게 후닥 하면 되는데 여자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참 여자들은 자전거 타기 참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그렇다고요. 네, 여기는 이렇게 방금 전에 찍었던 구간인데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저 뒤에 차 미안하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자동차님께서 꽤나 매너 있게 추월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에게 이게 참 고마워요, 진짜. 네. 물론 저도 그렇게 추월을 하지만 이렇게 느린 자전거, 이게 한 시속 한 30 정도로 달리고 있다면 어쨌든 민폐잖아요. 저렇게 안전하게 추월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운동을 하고 아니고 뭐 이런 모든 거를 다 떠나서 안전하게 타고 싶은 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피니시가 멀지 않았습니다. 페달링을 돌려라. 페달. 혹시 휠이 뭐냐고 궁금하시다면은 요엘리오입니다. 요엘리오. 요거는 제가 샀어요. 네. 그 튜블리스를 쓰고 싶어서 그래서 샀습니다. 자,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 달려. 네, 이제 남은 거리 거의 다 왔어요. 지금 198.7km를 달렸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서산 시내를 들어갑니다. 이제는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진짜 다 왔기 때문에. 와, 다 왔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201.7. 네, 모든 랜도너스 코스가 그렇지만 200km에 딱 들어맞는 코스는 없습니다. 아마 한두 개 있는 걸로 알아요. 딱 200점 몇 킬로 나오는 게. 그거 말고는 200km에 딱 맞는 건 없습니다. 보통 막 200, 뭐 한 3km, 6km, 8km, 뭐 심한 거는 뭐 230km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요 정도는 애교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거의 다 와간다는 거, 요 정도 왔다면 이제 마음으로도 다 왔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203.9km 거의 다 와가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끝납니다. 네, 이때부터는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저 앞에 보이는 어필은 좋지 않습니다. 다 와가서 어필 있으면 굉장히 짜증나요. 다 와가서 오르막 같은 거 막 계속 있으면 아이씨 오르막 아이씨 왜 다 끝나가는데 오르막 있어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지금은 제가 왼쪽으로 가는 게 그 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히 펑크 나면 싫으니까. 자, 이제 서산 시내를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도 저 앞으로 가도 되지만 내리막 탄력을 받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서산 시내 도착을 했고 이제 시내를 조금만 더 타면 돼요. 근데 이제 시내에서는 신호를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뭐 안타까움이 있죠. 네, 그래서 신호를 받으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5.2km를 왔고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피니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거의 50분째, 54분째 떠들고 있으니까 말하다가 봉크가 올 것 같네요. 물 한 잔 더 했습니다. 자, 이제 조 앞에 보이는 오르막 넘고 하나만 더 넘으면 피니시일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야, 달려라. 하지만 힘은 별로 없죠. 지금 제가 입으로 쉬 이러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다는 거죠. 저런 장난도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나와요. 아무 생각 막 짜증밖에 안 나지만. 자, 이제 요게 마지막 오르막입니다. 요거를 넘고 나면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오르막 요것만 나오면 돼. 자, 이제 저 오른쪽에 저 BC 자전거라는 자전거 샵이 있죠? 여기가 이제 출발지와 피니시 지점입니다. 자, 이제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라이딩은 보시는 것처럼 207km를 달렸네요. 네, 207km를 나름 열심히 달려서 무사하게 완주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이렇게 그 사진을 찰칵 찍어가지고 인증사진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사진을 그 랜도너스 관계자분께 보내서 인증 확인을 받고 가는 거죠. 자, 이제 피니시 지점에 이제 가볼게요. 아, 힘들어. 이제 피니시 했습니다. 지금 이제 4시니까 예상보다는 빨리 들어왔어요. 예. 감기 때문에 좀 빨리 못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 빨리 들어왔습니다. 7시 한 반 정도 출발해서 4시 들어왔으니까 나름 열심히 탄 거죠. 이 정도면. 예, 나름 열심히 탔습니다. 좀 역풍도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복귀하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순풍이 불어줘가지고 어렵지 않게 왔어요. 예, 뭐 획고는 한 2,000은 안 되는데 그래도 작은 이런 깔딱 어필들이나 이런 것들이 낙타등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야, 이제 여기 지금 집에 돌아가는 길이 100% 차가 막힙니다. 100%. 여기 그 서산에서 서울 쪽, 그러니까 용인 쪽 가는 길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서해대교 뭐 이런 거하고 100% 차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벗기 너무 힘들어요. 이거 슈커버가 이 방식이 굉장히 벗기가 힘듭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출발하면 그래도 한 2시간 정도면 집에 갈 수 못 가겠구나. 2시간 넘을 수도 있겠네. 어쨌든 빨리 끝났으니까 빨리 또 집에 가려고 이렇게 한 거니까 예, 빨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이 뭐 어떨지 쓸지는 모르겠지만 뭐 보시는데 조금이나마 재밌었으시기를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항상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